무릎이 이렇게 빡빡할 줄은 몰랐어요, 게. 김 선생님, 결과를 보니 뼈가 많이 약해졌지만 다행히도 과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과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걸음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혹시 발을 한 박자 잘못 디뎠을 뿐인데 몸이 휘청거리며 마치 자기 다리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등이 더 뻣뻣해지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도 식사는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렇게 빠르게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일 빠짐없이 칼슘을 챙겨 먹고 있는데도 왜 이런 변화가 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속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나무 기둥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천천히 비어갑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작은 사고 하나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한번 뼈가 부러지면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차가운 통계 수치는 노인에게 발생한 고관절 골절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쇠퇴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60세를 넘긴 이후에도 뼈는 충분히 다시 길러지고 회복되며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칼슘에 대해, 당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알약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더 안전한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당신이 뼈와 관절 건강에 관심이 있고 하루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깊은 내용과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한국에서는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고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칼슘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뼈가 계속 약해지는지, 그리고 노화된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선택을 통해 뼈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집에 있는 칼슘통을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진료실에 들어오며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 왜 뼈가 약하고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건가요?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그 답은 종종 환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는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값비싼 칼슘제를 복용하더라도 실제로 몸이 흡수하는 양은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칼슘 섭취량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관에 쌓여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신장에 축적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뼈는 여전히 비어 있는데 몸은 새로운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뼈에는 필요한 곳으로 미네랄을 정확히 운반해줄 안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이를 돕는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보충하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는 공사 현장 앞에 건축 자재만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있어도 집은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도 노인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넘어질까봐 두렵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무섭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몸을 지탱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스스로 삶의 범위를 점점 좁혀갑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렇게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 속에는 나이가 든 몸이 딱딱한 알약보다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영양원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미네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연결하고 보호하는 요소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환자들이 몸을 돌보는 방식을 바꾸었을 때 검사 수치뿐 아니라 눈빛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곧아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노화라는 새로운 단계에서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한계를 존중한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하고 일어설 때마다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나이라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기반인 뼈를 지키기 위해 아직도 더 안전하고 더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뼈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몸을 지탱하는 고정된 철골 구조물처럼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매일 파괴와 재생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젊은 시기에는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룹니다. 오래된 뼈가 파괴되는 만큼 새로운 뼈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은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50세 이후,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뼈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반면 뼈가 소실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 결과 뼈의 밀도는 점점 낮아지고 통증으로는 바로 느낄 수 없는 아주 작은 빈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야 혹은 더 심각하게는 골절이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뼈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초기 단계에서는 몸이 뚜렷한 경고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해결책은 칼슘 보충이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뼈에 칼슘이 부족하니 칼슘을 보충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빈 그릇처럼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슘은 스스로 뼈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잘 녹아야 하고 장을 통해 흡수되어야 하며 혈액을 통해 운반된 뒤 정확한 장소와 시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 위산은 특히 칼슘 보충제에 흔히 사용되는 무기질 칼슘을 녹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은 충분히 용해되지 못하고 그 결과 흡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혈액 속을 떠돌다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면서 동시에 혈관 석회화나 신장 결석을 가진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 목록을 살펴보면 거의 언제나 고용양합성 칼슘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과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뼈는 노후된 건물과도 같습니다. 칼슘은 그저 벽돌일 뿐입니다. 벽돌을 붙여줄 시멘트가 없고 어디에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설계도가 없다면 벽돌은 여기저기 쌓이기만 할 뿐 집은 결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시멘트와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 마그네슘, 그리고 일부 미량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구조에 붙잡아두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 쪽으로 잘못 흘러가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칼슘이 장벽을 통과해 뼈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아무리 있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합성 칼슘제는 칼슘 함량에만 집중할 뿐 함께 작용해야 할 미량 영양소의 자연스러운 균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의 몸에 단일한 칼슘을 대량으로 밀어 넣으면 쉽게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칼슘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 검사 결과가 거의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호르몬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의 소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령의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골격의 강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호르몬의 기반이 변하면 칼슘을 처리하는 몸의 방식도 함께 변합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 하나의 알약에만 의존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 현장에서 저는 가장 좋은 변화를 보인 환자들이 반드시 약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생활 방식을 그에 맞게 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는 더 단순해졌고 흡수가 쉬운 음식에 신경 쓰며 더 이상 모든 희망을 약 한 알에 걸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영양소를 매우 지혜로운 방식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자연식품 속에서 칼슘은 거의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함께 존재하며 이는 몸이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일부 과일에는 유기 형태의 칼슘이 들어있어 노화된 소화기관에서도 훨씬 쉽게 흡수됩니다. 칼슘이 이러한 보조 요소들이 충분한 환경 속에서 몸에 들어오면 잘못된 곳에 침착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뼈는 재생과 구조 강화를 위한 명확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제가 환자들의 검사 수치와 영상 진단 결과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노화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노화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변하면 그것을 돌보는 방식 역시 함께 변해야 합니다. 점점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억지로 밀어넣기보다는 현재의 흡수 능력에 맞는 더 부드럽고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뼈는 조급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뼈가 필요로 하는 것은 꾸준함과 균형, 그리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노년에 대한 많은 두려움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함을 느끼는 대신 삶의 토대인 뼈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뼈에는 칼슘 한 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환자들이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이가 든 몸은 어디에서 칼슘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종종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 답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늘 보던 익숙한 과일 가판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과일에 들어있는 칼슘은 유기 형태로 존재하며 인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들과 이미 결합된 상태입니다. 나이 들며 기능이 약해진 소화기관에게 이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식물성 칼슘은 몸에 더 부드럽게 들어오고 자극이 적으며 무엇보다도 필요한 곳으로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이미 함께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자주 언급하는 과일 중 하나는 말린 자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린 자두를 단순히 소화를 돕는 식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영양의학 분야에서는 뼈 건강에 가장 이로운 식품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말린 자두에는 비타민 K와 붕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두 성분은 뼈가 파괴되는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많고 말린 자두는 이 과정을 늦춰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말린 자두를 적당한 양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고령 환자들이 알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골밀도 수치가 더 안정적인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다만 말린 자두는 과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관이 예민한 노년기에는 하루에 몇 알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린 자두와 함께 저는 키위를 뼈와 관절에 매우 좋은 과일로 평가합니다. 키위에도 칼슘이 들어있지만 진정한 강점은 마그네슘과 비타민C 함량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더 잘 들어가도록 돕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데 콜라겐은 뼈에 탄력과 강도를 부여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뼈는 단단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은 뼈에도 피부나 혈관처럼 콜라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검사상 골밀도가 크게 낮지 않더라도 뼈는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키위는 이러한 미량 영양소의 자연스러운 조합을 통해 뼈의 무기질화와 내부 지지 구조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돕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환자들에게 빼놓지 말라고 권하는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잘 알려진 비타민C 외에도 오렌지에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뼈에 매우 가치 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오렌지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골다공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 중요한 점은 속의 흰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뼈로 가는 혈관을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생을 위해서는 건강한 혈관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아무리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도 뼈로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식물성 칼슘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로 특히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칼슘뿐 아니라 무화과에는 호르몬 균형을 돕는 식물성 화합물도 들어있어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감소하면 뼈 소실이 빨라지는데 무화과는 이 과정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과일에만 집중하기보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과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뼈를 돕고 이들이 함께 작용할 때 노년기의 생리에 맞는 종합적인 영양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화가 진행된 몸에는 적당함이 언제나 더 큰 장기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적절한 시간에 과일을 먹고 충분히 씹으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소화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혹시 자신이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뼈 건강에서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 이어가면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에 응답합니다. 고령의 환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뼈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자유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지키는 길은 때로는 아주 소박한 선택에서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의 눈빛과 6개월 후 다시 나갈 때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정희였고 당시 나이는 68세였습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미끄러진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넘어짐 자체는 심하지 않았지만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몇 주 동안 계속되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중증 골다공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녀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뼈가 약해졌다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칼슘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복부 팽만감, 변비, 식욕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건강검진에서는 신장에 작은 결석까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병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뼈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나이대의 몸은 예전처럼 딱딱한 알약을 잘 처리하지 못하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이 아니라 현재의 생리에 맞는 방식의 돌봄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 합성 칼슘을 서서히 줄이고 대신 말린 자두, 키위, 오렌지를 매일 식사에 꾸준히 더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고 양과 시간만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녀 역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약 2달이 지나자 소화가 한결 편안해졌고 복부의 무거움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허리와 엉덩이에 있던 은근한 통증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재진료를 위해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걸음걸이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손잡이처럼 꽉 붙들던 가방도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역시 분명한 호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치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영양 공급에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70세에 가까운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였습니다.
김정희 씨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았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공식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적절한 양과 섭취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말린 과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빠진 과일은 당분이 훨씬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 없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선한 과일을 소량으로 식사 후에 섭취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은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또한 오늘의 이야기가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분명히 합니다. 만약 혈압약, 심장질환 치료제 혹은 다른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과 자연 영양은 현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다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돕는 지혜로운 보완 수단일 뿐입니다. 뼈는 자유의 토대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삶의 반경은 좁아집니다. 뼈가 단단하면 사람은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만나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은 두려움 속에 사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단단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시기여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몇 년 뒤에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크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 몸에 들이는 것을 다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뼈를 단순히 늙어가는 일부로만 보지 않고 여전히 돌보고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당신과 가족이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나아가며 평온함을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